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의 송승윤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바로 10년 전 오늘 최문순 당시 민주당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됐는데요. 이후 3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원도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문순 도정 10년의 공과를 집중 진단해 볼까 합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허소영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10년이 됐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정의 10년 어땠는지 네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김영식 교수님, 네, 최문순 도정 10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그러니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문순 지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10년의 최문순 도정을 이제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평가는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허소영 의원님. 네. 네, 이게 오늘 얘기가 다 평가에 관련된 얘기이긴 할 텐데요. 지난 10년간 최문순 도정은 좀 묵었던 과제들이 봉인이 해제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전대에서 시작한 올림픽 유치 시도가 최문순 도정 중에 유치가 되었고 또 2018년에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고요. 또 반면에 레고랜드도 10년 동안 제자리 걸으면서 이제 속도를 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 강원권 4대 철도망 구축이 확정되면서 도내 그 교통망에 대한 수건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최문순 도정의 특징이 상당히 모험을 수반하는 그런 최초의 시도들을 많이 해서 성과를 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꼭 하고야만은 어떤 진념의 어떤 추진 이런 것 때문에 또 몇몇 사업에서는 무리한 그 추진과 또 논쟁으로 야기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함이 좀 엇갈렸다는 평가를 하시네요. 심상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 10시에 이제 최문순 지사께서 성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문순 지사님께 잘했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지금 봅니다. 정치인은 이제 작은 일을 이제 자랑하는 것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이 성공하면 직원이 잘한 것이고 실패를 하면 지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또 해야 될 것이고요. 지사의 핵심 사업인 알펜시아 매각, 레고랜드 건설, 그리고 또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지금 모두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문순 지사가 1년의 임기를 남겼는데요. 좀 뒤돌아보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시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나철성 소장님. 어제 한 지역단체에서 그 평가를 발표했던데요. 잃어버린 10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귀에 좀 박혀왔었는데요. 도민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들이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최문순 도정 1, 2기의 도정 구호화 목표는 소득 2배, 행복 2배였습니다. 근데 2018년, 그러니까 2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201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는데요. 거기서 지역 경제, 일자리, 사회복지 한 여러 개 분야를 평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7개 분야가 최하위 등급 다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나서 3기에 들어와서 내걸었던 모토가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내걸었습니다. 평화와 번영, 참 가슴 뛰는 우리들의 그런 구호였었고 마침내 평창올림픽을 이것들을 남북의 화해와 발전으로서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웅대한 기상이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물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막혀지고 제대로 진척된 부분도 없지만 최문순 도지사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남북 강원 평화특별도시랄지 아니면은
철원 평화산단에 대한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과 접경지역 특별법 관련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 3기 도정의 성과와 지표들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관계로 해가지고 사업에 실제 도민들에게 다가왔던 성과의 지표들은 고개를 좀 흔들게 하는 이러한 지난 10년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차가운 평가를 좀 해봅니다. 네, 최문순 도정 10년에 대해서 짧게 네 분의 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약간 엇갈리는 평가가 긍정, 부정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최문순 도정 10년의 현안 사업들을 가지고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진행해 볼 겁니다. 먼저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안이죠. 한중 문화 복합타운, 이른바 차이나타운 얘기인데요. 그동안 최문순 도지사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심상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코오롱 글로벌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포기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2018년 10월 이제 시작을 한 사업명은 이제 한중 문화타운 조성 사업이고요. 사업 주체는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입니다. 홍천군 이제 북방면 일대에 40만 평 규모의 이제 K-팝 뮤지엄이라든가 미디어 아트, 한중 문화 체험 시설들을 조성하는 민자 관광지 사업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뭐 사회단체라든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인 생활 기반 시설인 차이나타운이다. 또한 우리 예산이 지금 강원도 예산이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도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이제 문제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시기를 좀 늦췄던 것이고요.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려 60만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우려하는 거에 대한 사업의 팩트를 좀 체크해 보면 조금 와전된 것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그 세심하게 적절하게 집행부의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민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문제는 도의원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지 않나 싶은데요. 허세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심상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그 팩트 대비 좀 과잉으로 호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 부분 뭐 이렇게 민자 사업인데 이게 뭐 도비나 혈세가 들어간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맞지 않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개인 사업에 의한 것이고 다만 이제 강원도의 역할은 거기에서 인허가 관련된 그 뭐 수월성을 좀 확보해 준다거나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강원도가 그렇다고 모든 민자 사업들이나 모든 투자 사업들에 다 그 인허가를 수월하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춘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중 복합문화타운 사업이 맨 처음에 논의될 때부터 이 사업이 정말로 중국 관광객 또 정말로 한국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요구를 했었고요. 좀 더 신중한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그 최근 김치나 한복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그 문화에서 유래됐다고 말하는 중국의 문화 공정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그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가 치솟고 있죠. 이 사업의 실체도 이런 어떤 그 분노의 연장선에서 좀 어떻게 좀 더 부각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단순히 뭐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 또 내지는 그 지금 뭐 문화 공정에 대한 어떤 문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가 어떠한 사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될 것이며 또 어떠한 것이 우리 강원도의 품격과 또 지역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경제적인
그 성과에 대한 그 증거 기반한 어떤 그 노력들, 검토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 무조건 외자 유치하는 모든 사업은 좋은 거다 하는 그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좋은 공부 학습의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짚고 네, 넘어갔으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우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외자 유치, 밖에 있는 사업들을 들어올 만으로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강원도의 전만 장밋빛 그 사업들은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강원 컨벤션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최문순 지사님 이제 10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한 가지 과잉 대표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계속되는 최문순 지사님의 이런 허언과 실기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요. 최문순 지사님이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불을 담기고 이슈화됐던 시점이 4월 16일입니다. 그날 CBS 김현정 쇼라고 하는 곳에 출연을 하시는데요. 그 앵커가 질문을 하기를 현재 강원도민들과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최문순 지사가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원도민은 이제까지 전혀 이 사업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거짓말하고 단정지어로 말하냐고 한다면 저희 연구소에서 2019년, 20년도 해년마다 사업의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내는 순간 그때마다 이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어처구니 없고 결국적으로 실패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바로 지사님이 나오기 전날 우리 옆에 심상하 대표님이 계시지만 4월 15일 날 이 국민의힘에서 뭐냐고 한다면 성명이 나옵니다. 이 사업은 보여주기식 최문순 도정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수렴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들은 전혀 못 살아버린 채 강원도민들이 단 한 명도 반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민들이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던 것들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투자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최문순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강원도 이제 현재 복합문화타운에 투자되는 것들은 중국의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 12월 2일 날 우리 허소영 의원님이 애결투에서 질문하십니다. 안건영 글로벌 통상국장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투자가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냐면 통상국장이 답하길 뭐라고 하냐고 한다면 현재 중국 인민망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회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전혀 중국의 투자를 받을 계획도 내용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이러한 것들이 사실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욱더 전국적 공분을 쌓으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볼 많은 사업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치가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네, 일단 이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들은 분명히 할 것이고요,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도의회에서 그것을 거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얘기들이 다른 것이 과연 이제 강원도비가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것은 100% 민자 사업인 게 맞습니까? 보고 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성격상 민자 사업이긴 맞죠. 거기가 개인의 그 토지가. 아, 어쨌든 도비는 개인이고. 안 들어가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일단 그것은 민자 보고를 사업인 거죠. 예. 국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도. 그런데 그럼 조금 결국 전에 어차피 나철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 우리 민간 자본으로 우리 한다고 이제 지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중요한 다른 것은 문제고요. 중국 자본이 6천억이 들어간다고 담당 국장께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는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계속 이제 팩트 체크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 전에 일단 나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의회에서 허소영 의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중국 자본 유치 얘기를 했었다라는 강원도 담당 국장께서 그 사실입니까? 중국 자본 유치라기보다 인민방이 SPC를 설립을 해서 설립을 해서 자본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본 투자자들이 다 중국인이란 법도 없고 또 뭐 우리나라 사람이란 법도 없고 그냥 되게 폭넓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인민망이라고 그러면 중국 관영통신에 네,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예, 그 거잖아요. 관영통신의 예, 예. 인터넷 네네네.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제는 중국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모집하는 모집책에 해당하는 주체가 중국인이긴 한 거죠. 예. 예, 중국 사업자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만 지금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였으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 중국 사업자는- 자본 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죠?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외자 유치라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가 그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하는 우리는 공공돈은 이 사업이 어떻게 공공성과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 부분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투자 자본을 다 그야말로 환영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오히려 이 지역에 들어와서 뭐 혼란을 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영식 교수님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외자 계속해 유치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과 민자 유치는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민자 유치인데 그것이 다 외자 유치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은 민자 유치가 정말로 민자 유치로 하는 것이 코롱이라는 회사가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좀 팩트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 자본의 성격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디벨로퍼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가지고 펀드처럼 여기다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들이 실적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고 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그렇게 들어온 자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강원도는 없었지만은. 자,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돈의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투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아니면 이제 나타나는 경제 성과가 어떠한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돈 자체가 노랗고 빨갛고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만 최문순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죠. 네. 예.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한중 복합문화타운, 이른바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표현을 좀 저희들이 주목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롱 글로벌인의 입장문을 좀 봤는데요. 표현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네, 지금 그게 일부에서는 뭐 백지화다, 무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중에 어쩌면 다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문순 강원도정은 빼놓을 수 없는 대형 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그 누누이 논란이 됐던 10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 일단 팔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과 시기, 뭐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강론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나철성 소장님 이거 알펜시아 문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알펜시아 매각 최문순 도정의 능력과 의지를 그대로 민낯을 보여준 사업이었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최초에 얘기했던 해외 매각, 그 다음에 공공 매각, 수의 매각까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힐스테이를 비롯한 비싼 단지는 전부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지 2년 내에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환도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원도 개발공사의 파산까지 몰고 올 상당히 유급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문순 도지사가 도백으로서 내렸던 행정적 결정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해외 자본과 연관되는 것들인데요. 작년 2월 달이었죠. 맥켄리 국제자본을 유입을 해가지고 총 1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매각을 성사시키고 활성화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계약금이 들어오기 바로 그 시간까지 15억을 내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 사업이 파산이 됐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이 사업에 관련된 성사 이 보고대회가 있을 때 세종호텔에 하면서 이 맥켄리 이 국제자본의 한국 대표가 본인의 중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번만은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이러한 발언까지 했었던 사업들입니다.
물거품이 돼버렸던 것들이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찾아보기 힘든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용인수리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중차대학 사업 하루에 3, 4천 만 원, 많게는 1억까지 이자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 경영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한다면 계속 지금 현 사장도 그렇고 그 전 사장도 그렇고 전전때 사장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여기를 맡아가지고 총 쥐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알파인시아 현 사장이 4개 공짜 골프를 치면서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도민들이 정말 볼 낯이 없는 상황들이 발생해서도 불구하고 최문순 도지사 이와 관련된 아무런 인사조치나 그와 관련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이거 끝내버렸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강원도가 추진했던 알펜시를 비롯한 제대로 된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지 한마디로 참 답답한 10년이었고 그 답답한 10년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사업이 알펜시아 매각 사업 진행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나 이거. 사실은 알펜시아 리조트는 문제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식대로 절차를 밟았으면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을 사건들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1조 6천억이나 들어가지고 이 공사를 갖다가 할 때 사실 저도 엄청 반대했어요. 여기서 아마 토론회 한두 번 하지 않았어요. 수십 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는 진행이 됐고요. 그것은 이제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엮여 있었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유치됐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분양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바깥에 있는 리조트나 호텔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고 또 그리고 분양도 가능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투룸 골프와 그 주변에 있던 고급 리조트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 4, 50억짜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우리가 제안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던 건설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 기업들이 한 10여 개 됐었는데 우리가 그쪽에다가 나눠가지고 분양해 주기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들도 충분히 왜냐하면 그 항공구당 들어가는 비용이 3,3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처리해 줄 능력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것이 해결됐으면 지금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에 리조트나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잘 처리가 됐을 텐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10년 동안의 빚으로 남아있다.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왜 못하느냐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1조가 넘는 이 거대 공룡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라는 게 담보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과연 글로벌 회사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인수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수익성이 안 나는데.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답이 참 쉽게 나오지 않는데요. 다음 얘기 조금 진행을 더 해보겠습니다. 최문순 도정의 가장 큰 숙제인데요. 바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알펜시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임 도지사 그 김진선 도지사의 사업을 물려받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다면 레고랜드는 최문순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요즘 들어서 제2의 알펜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레고랜드를 이야기하시면 또 최문순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여기서부터 나오다 보면 2006년부터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제2 알펜시아를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나치원 소장님하고 김 교수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하셨다시피 레고랜드가 제2의 알펜시아가 된다면 좋은 알펜시아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알펜시아 이제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알펜시아 이제 사업비가 그 총 1조 6,376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토지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순수 이제 건축 사업비인데요. 이게 2020년 동안 1년에 이자만 156억입니다. 지금까지 이자 발생 비용이 3,713억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레고랜드가 그렇게 될까봐 지금 우려하는데 그게 사실 현실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레고랜드의 사실 그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또 우리 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2010년 11월 달에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재임하면서 이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문순 지사가 이제 이어서 온 핵심 사업이거든요.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면 레고랜드 코리아 총괄 개발 협약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6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시피 첫 번째 임대 수익이 10배 이상 낮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계속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데 주차장 4,000대 부지와 광장 부지를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강원도비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법인세 부담도 강원도가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일의 배상 책임 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멀린사에서 할 때에는 멀린사는 우리가 멀린사가 귀책 사유가 생기면 우리는 멀린사의 800억에 대한 것만 그 배상을 하면 됩니다. 멀린사가 우리한테. 근데 저희가 귀책 사유가 생겼다. 어떤 귀책 사유? 레고 주차장을 조성 못했다거나 광장 부지를 조성 못했다거나 할 때에는 그쪽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협약서에 보면 배상 범위가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우리는 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멀린사의 어린이 시설의 독점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협약서에 춘천에서 2시간 거리에 이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을 예를 들어서 하려면 멀린사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어린이들은 레고랜드만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 독점성의 문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협약서를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불공정 협약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우리 강원도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앞으로 지금 직간접적으로 7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이상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빨리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세영 의원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레고랜드 사업은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이제 시작했다라기보다 전 지사 때 이제 논의가 됐었다가 사실은 이제 내려갔던 사업을 최무순 지사께서 당시 뭔가 이렇게 춘천의 획기적인 그 관광 거점이 필요하겠다라는 아마 인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뭔가 진행되기에 그 어떤 테마파크라고 하는 사업의 어떤 성격들이 진행되기에 좋은 때는 놓쳤죠. 이미 좀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사업성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그 안에 이 레고랜드 이 테마파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춘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그 관점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일부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문객에 의한 것, 지방 세수에 의한 것, 또 생산 유발 효과에 의한 또 고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있으시고 또 상당분의 일부 그 춘천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과연 사업성은 어떨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문제들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상반된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춘천 지역의 한 그 지역구의 시민이기도 하고 하면서 10년 동안 이것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좀 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가치나 또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먼저 사전에 정비가 되어야 될 것들이 정비되지 못한 채 넘어왔다는 것이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경제적인 성과나 또 여러 가지 그 재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조금 언급을 좀 하긴 하셨지만 지금 토지 매각과 매입 과정에 들어간 강원도의 부담이 당초보다는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은 게 공원, 아까 유적공원과 박물관 또 주차장 등에 대한 그 문제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고 좀 지혜와 용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주인공은 최문순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이 그 사업 스타일과 방식이 매우 불투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사업 역시 매우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2013년도에 강원도민들에 있어서의 불안들을 감식시켜주기 위해서 도구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재정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최종 2018년도 MDA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2,600억 투자됐는데 1,800억을 멀리 내고 강원도가 엄격하게 800억을 내는 걸로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고 한다면 작년도 7월 달에 한 방송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이 MDA 과정 속에서 문서가 비공개되기 때문에 누락된 게 많고 은폐된 것들이 많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야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라 하니까 뭐냐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은 어떠한 서류도 없다. 일체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어떤 사단이 벌쳐지게 됩니까? 그 전에 발표했던 MDA 과정 속에서 무려 42개가 은폐되고 누락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받는 강원도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문순 지사님이 책임지는 말씀과 이와 관련된 이후의 행동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강원도정에 대한 실망과 실기, 이거 누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강원도 행정, 강원도 의회의 역할,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최문순 도지사의 이러한 더 이상의 행정의 방식과 리더십이 차기에도 통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는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한 사업 가지 과정이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음 얘기를 좀 시간 관계상 진행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공교롭게도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을 자꾸 짚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성과가 없었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안팎으로 최문순 도정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게 첨단 산업 육성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이라든가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물론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눈에 띄게 가시화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단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횡성에서는 전기차 공장도 생산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허세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다른 대형 사업들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따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부터 칭찬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사실상 이제 최문순 지사님 본인 자신을 자꾸 종종 빗대어서 그 감자를 떠올리게 할 만큼 좀 토속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이제 저희가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도 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과 동해 일원에 수소복합,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내년에 액화수소 산업의 규제 자유 특구로 작년에 액화산업 수소 산업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총 8년간 앞으로 한 3,452억 원 정도가 거기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관련 기업을 50여 개 유치하고 한 8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소양강 때문에 그 차가운 물을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인데, 여기에도 사업비가 4,247억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기업으로는 한 160여 개, 그다음에
그 한 1,7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3단이 횡성에 조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 광주형 일자리 뭐 이런 식으로 강원형 일자리의 어떤 선도 모델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럭과 같은 상용차들이 양산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분야가 바이오 산업 분야인데요.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약진을 했습니다. 이 강원도 특히 이제 춘천에 코로나 진단 키트 업체가 뭐 정말 선방을 하고 있고요. 또 백신 개발 그리고 또 치료제 개발에 따른 그 모태들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만 러시아 백신도 네. 춘천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고요. 네. 네. 한국 코러스라고 하는 네, 네. 업체사죠. 네. 심사위 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무순 지사님께서 다 못한 건 아닙니다. 잘 하신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사님께서 하신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관계 공무원들이 또 열정으로 다 이뤄낸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어서영 대표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투자유치과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수소산업은 사실 동해고요. 그다음에 수열 에너지는 춘천에서 지금 계속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횡성에 이제 전기차 공장이 이제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기차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더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시험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주행을 이제 횡성에다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더 크게 횡성이 더 발전되고 강원도가 발전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전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전기차가 아마 강원도에서 이제 시범 운행을 마치고 검증 필증을 받고 이제 도로를 달릴 날이 뭐 머지않아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수고하셨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빼놓지 않고 나오는 평가가 바로 소탈하다, 뭐 친근한 의미다 이런 평가들 많이 나옵니다. 탈권위주의를 표방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 실천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김현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측면은? 이제 선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하는 곳에 혹은 이제 출마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선거를 하려면 최문순 지사처럼 해라. 그 얘기는 선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출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초이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지사 같은 사람들을 사람이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와 비슷하고 우리의 환경과 비슷하고 말하는 것들도 다 그런 유의 종류이기 때문에 친근감이라는 것으로 훨씬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최문순 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빈틈이 많이 보이지만 어쨌든 사람 자체가 친근함으로 다가간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뭐 정치 그러니까 선거의 황제다라고 불릴 정도로 친근감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러니까 지사 3선까지 했겠죠. 그 어려운.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굳이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강원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대명사다 하는 것은. 네, 나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는 최문순 지사님처럼 하고 일은 최문순 지사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문순 지사님하고 저가 연구가 2011년도에 당시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공동 선대본을 꾸리고 공동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TF 단장을 맡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2011년도까지 최문순 지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만 본 적이 없느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랑 함께 공동정부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소통하는 정부, 말씀하신 탈권위적인 정부, 더 많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저희 외람되지만 8년이 됐네요. 8년 동안 최문순 지사님하고 단 한 차례 간담회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최문순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도민들에게 정말 10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들을 1시간 동안 공영방송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책무 아닌가요? 저는 그러한 최문순 도지사님의 갈수록 변해가는 모습들, 심지어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에서의 독단과 또 한편으로 보였던 이 무능의 모습들이 현재 강원도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차가운 평가서, 성적 투표를 받아보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무려 60%, 70% 지지율이 올라갔지만은 현재 지지율을 보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지 정치, 극장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실력과 능력으로서 선보이고 평가받는 이런 도백을 우리 도민들은 이제는 원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 소장님 이제 최문순 도정 꼭 1년 남았습니다. 오늘로 이제 꼭 1년 남았는데 요즘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뭐 마지막 내각 입각설부터 시작해서 본인 스스로 또 차기 대권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최문순 도지사 마지막 남은 1년 어떻게 뭐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이제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수많게 벌여왔던 사업들 찬찬히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1년 동안 마지막 자신의 뒷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상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들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적어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타운홀 미팅들을 비롯해서 이 도민들의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을 지난 10년의 평가를 담을 수 있는 구조와 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런 시민사회나 적극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3기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상을 합의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남은 1년인데요. 남은 1년 기간에 벌여왔던 참 많은 일들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정의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나온 얘기들 뭐 대선이네 아니면 내각이네 이런 일을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담아야 될 차분한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용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이제 남은 1년을 최문순 지사 이렇게 좀 보내달라. 일단은 이제 공과가 워낙 이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대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선 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최소한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그러면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민들도 신뢰하지 않는데 그 다음이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정치인도 다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지사님. 그러니까 지금 벌려놓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도 지금 지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벌리지 말고 마무리하는 단계. 그래서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좀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허세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다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 결과와 또 성과에 관계없이 어쨌든 열심히 그 달려오셨으니까요. 달려오신 지금은 조금 더 그동안에 그 전개했었던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강원도민의 그 삶을 어루만지는 것이 우선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뭐 역시 최 지사께서도 공감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은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문순 지사님께서 이제 10년을 일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많은 성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임기를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또 그동안 추진하셨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후임 도지사에게 인계할 준비도 이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제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건설은 이제 최문순 지사님께서 10년 동안 약속하셨던 사안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박수 받으면서 떠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최문순 도정 대부분 이제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게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해오셨던 일, 미진했던 부분을 좀 마무리해달라 이런 당부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얘기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 사업 문제를 짧게나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뭐 최문순 도정의 숙제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런데요.
좀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좀 달라질 방법이 없을까요? 김영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교류 사업은 사실 강원도가 나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뒤에 큰 형님 미국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남북 관계 변화를 유일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트럼프 때는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예측 불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 조 바이든 정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 1년 남은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DMZ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주의적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서기 힘들다 하더라도 좀 강원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 막혀가지고 강원도도 다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것은 글쎄 좀 안타까운 현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부분은 선생님 제가 조금 더 말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의 영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개 지자체가 뭔가 큰 가계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사업인 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은 아닌 것이요. 인도주의적인 어떤 접근이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에 관한 거는 내부적으로 또 논의를 좀 붐업시키는 활동들도 좀 해왔고 특히 인도주의적인 접근에서는 지금 북한이 상당히 경색이 돼 있기 때문에 대외관계 경색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던 연결망들조차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결망들이 가동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심지어. 다만 이번에 양 진영이 올림픽을 통해서 공동 응원을 하면서 우정을 쌓았던 경험이 있으니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좀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추진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기대는 한번 걸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문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강원도를 대표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인물이든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1년 유종의 미를 거둬서 퇴임 후에도 최문순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도지사로 남기를 기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중진단 강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